안녕하십니까? 영만사입니다. 2026년 1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증시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우리 믿었던 내부의 적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을 도려내 중국에 갖다 바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베낀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0년 넘게 쌓아 올린 피와 땀이 서린 초격차 기술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피해 금액? 추산조차 어렵지만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 매출만 5조 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감정을 뺀 철저한 팩트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들을 막지 못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18나노 디램 공정 기술입니다. 반도체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램은 선폭이 좁을수록, 즉 나노NM 단위가 작을수록 전력은 적게 들고 성능은 좋아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18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옵니다. 반도체 불모지나 다름없던 중국의 한 기업이 갑자기 우리도 18나노 디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창신메모리 CXMT. 전문가들은 의심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다. 이건 마법이거나 도둑질이다. 그리고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의 수사 결과 그 의심은 끔찍한 현실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공정정보를 중국 경쟁사에 통째로 넘겼으며 내레이션 범인은 외부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지냈던 누구보다 회사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전직 상무 어씨와 수석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공정 레시피를 통째로 들고 갔습니다. 이들이 기술을 빼돌린 수법은 디지털 시대의 역설적이게도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USB 접속 불가, 이메일 감시, 출력물 제한 등 촘촘한 보안망이 깔려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최첨단 보안을 뚫기 위해 손글씨를 썼습니다. 수기 메모와 촬영 핵심 기술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걸 손으로 공책에 베껴 적었습니다. 혹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보안 요원의 눈을 피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의 공정 데이터가 그렇게 낱장이 되어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력 빼가기 기술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구현할 사람을 훔쳤습니다. 주동자인 전직 임원 어씨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자리를 잡은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중국으로 오면 연봉 3배 주겠다. 가족들 국제학교 학비, 체류비 전액 지원하겠다. 이 달콤한 제안에 20명이 넘는 핵심 엔지니어가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에서 훔쳐온 자료를 바탕으로 똑같은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복제 공장을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치밀한 은폐 공작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철저히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해 중국 내 위장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서로 연락을 끊거나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까지 만들었습니다. 출국 금지당하면 비상 체포되면 폭파 같은 식의 매뉴얼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국 행위의 대가는 얼마였을까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 창신메모리로부터 받은 돈은 연봉과 계약금을 합쳐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 수준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엔 충분히 큰 돈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는 조 단위입니다. 삼성전자가 18나노 디램 개발에 투자한 R&D 비용 1조 6천억 원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쟁사가 공짜로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중국 창신메모리가 훔친 기술로 저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내 디램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한 매출 감소액만 연간 5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미래입니다. 기술 격차는 반도체 시장에서 곧 생존입니다. 삼성이 5년, 10년 걸려 벌려놓은 격차를 이들이 단 12년 만에 좁혀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향후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이, 여러분이 투자한 삼성전자 주식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가 이들 몇 명의 탐욕 때문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잡히질 않는가? 아니, 잡혀도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답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 있습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최대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2025년 2월 1심 법원은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 경제에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힌 대가가 고작 징역 7년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범 중 실형을 산 사람은 10.6%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양형 이유를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유출된 기술이 전량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식의 감경 사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술 유출은 살인이나 강도와 다릅니다.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은 어떨까요? 대만은 경제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미국 역시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십 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걸리면 인생 끝난다는 공포가 있어야 멈추는데 한국은 걸려도 몇 년 살다 오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협력업체 수천 곳이 흔들리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총성 없는 기술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배신자들은 적군에게 성문 열쇠를 넘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검찰은 전직 임원 등 10명을 기소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술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은 그들의 비도덕성. 둘째, 기술 유출을 매국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안일한 법 제도. 셋째, 그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고통.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기술 유출은 예고된 미래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